자, 프린트가 없다고요? 우선 뭐 할 거냐면 이거 저번 시간에 또 우선 요거 마무리할 게 있어요. 네, 5장 5장 프린트 펴세요. 5장 프린트 하고 학교 교재 다 꺼내세요. 학교 교재 다 꺼내세요. 응? 네. 10월 3일 오십시오. 알겠죠? 네. 10월 3일. 네. 전날 아주 그냥 완전 빡세게 해봅시다. 부장이 어디 갔지? 선생님들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 야. 어렵다, 막. 뭔가 이번 수업 시간에 할 거라서 프린트 다 챙겨 왔어요. 오, 잘했습니다. 자, 5장 꺼냈어요? 네. 자, 5장에 내 교재 119페이지에 보면 싸움 원리와 전자 배치라고 있을 건데 찾았어요? 네. 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혹시 유효 획전화 이런 건 안 했죠? 네. 아, 말했는데. 말했다. 아, 그래요? 싸움 원리와 전자 배치 119페이지. 지금 저 학교에 갔다 온 거예요. 네. 여기서요. 자, 5장. 동현이도 있어요? 네. 자, 싸움 원리와 전자 배치를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다자의 뜻이 뭐예요? 다자? 마늘 다자인데 몇 개부터? 2개. 바로 2개 이상. 그래서 그 전자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수소 원자하고 비교가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수소 원자하고 비교해서? 수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인데 다전자 원자와 수소 원자의 결정적인 차이. 전자 간의 반발력.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전자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 간 청력 A분 좀 줄 수 있나요? 이 나타납니다. A4가 여기 이면지 많은데요? A분 아, 진짜 노트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정말. 응? 아니, 근데 패드 패턴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고 싶지 않아? 어. 야, 뭐야? 왜 골랐어? 예.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집 가서 공부하세요. 하세요. 저 너무 좋아서 챙겨줬어. 그냥 주셨어? 맙소사. 알겠어. 자, 이면지 펴는 사람. 왜요? 자, 다 가져가. 오케이. 그래서 이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는 다전자 원자에서의 전자 배치는 조금 그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기 3.1에 파울리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은 파울리는 사람 이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익스클루전을 우리말로 베타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울리의 베타울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파울리 베타울리가
대한 설명이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최종 외워야 될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1. 하나의 오비탈에는 요 다전자 원자의 경우 최대 2개까지만 전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뭐 원리가 있는데 다 됐고 그냥 저것만 외웁시다. 그렇죠? 그래서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 전자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개 넘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오비탈의 두 전자를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두 전자의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스핀 자기 양자 수라고 쓰고 표기할 때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MS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스핀 자기 양자수 MS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게 뭐냐? 얘는 다른 말로 스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달라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 스핀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파울리 베타울리는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2개 들어간 전자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 혹은 스핀 자기 양자수가 서로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비탈 2에 이렇게 위첨자로 숫자를 쓰는 게 채워진 전자 개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s 오비탈은 몇 종류가 있어요? s 오비탈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주행연수 같을 때. s 오비탈이 몇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 한 종류밖에 없죠. p 오비탈은, 세 종류, d 오비탈은. 5종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s 오비탈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s 오비탈을 그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딱 하나를 표시를 하면 거기에 2개의 전자가 여기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이럴 때 2개의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채워지거나 이렇게 채워지거나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이때 뭐는 가능하고 뭐는 불가능하다? 완전 가능하고.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입니다. 방향이 똑같은 네,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얘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두 전자의 스핀 방향 혹은 MS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MS가 다르다나 스핀 방향이 다르다를 저렇게 같이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 MS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MS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서로 다름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 혹은 아래쪽 화살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위로 표현하는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다. 아래로 표현하는 방향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대응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르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다르다를 의미하는 거지 얘가 이거다 얘가 이거다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상대적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르다의 의미만 있지 어디에 어디가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한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스핀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돼. 그리고 스핀 자기항력소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원리를 뭐라고 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 알겠지? 꼭 기억해. 네. 꼭.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해라 그런 건 없어요. 약간 전공. 응? 전공사. 전공을 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어렵네. 네, 그래서 이제 쟤는 그 실제로 파동 방정식을 양자역학을 적용해서 풀면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네, 그래서 물리학 전공 중에 양자역학 전공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쌤 알겠네요. 몰라요. 나도 저걸 실제로 그 파동 방정식을 일부 계산해 보긴 했지만 거기에 상대성 이론까지 적용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나는 사실 상대성 이론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잘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선생님 아예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진짜 모르겠다고. 네, 어쨌건 그래서 나도 사실은 저기까지는 수학적으로 파본 적은 없어요. 저 결론이 저거다. 알겠죠? 자, 그다음 파울리 베타 원리 됐고요. 그다음 한 장 넘기시면 121페이지에 훈투룰 3.2 이거 정보하는 시간이 막. 훈투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투룰은 뭐냐? 얘는 선택의 경우에 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절대로 안 되느냐 가능하냐를 고르는 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절대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나누는 거라면 훈투룰은 둘다 되는데 어쨌건 되긴 되는데 더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긴 된다는 얘기는 어쨌건 훈투룰까지 왔다는 얘기는 기존의 저 베타 원리는 만족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아예 나가린 거죠. 아시겠죠? 예를 들면 스핀 방향이 같거나 혹은 한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채워져 있거나 그런 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베타 원리는 만족을 하는데 그때 더 좋은 게 뭘까를 판단하는 원리를 훈투룰이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1. 전자
한 오비탈의 쌍을 이루는 것보다 자, 쌍이니까 전자 몇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가 한 오비탈에 동시에 채워져 있는 상태를 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보다 홀전자가 더 많이 나타날 때 더 안정해집니다. 전자 쌍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홀전자가 많아지는 게 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 먼저 딱.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2. 여러 홀전자가 그러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 홀전자의 스핀 방향 혹은 MS가 같을 때 또 더 안정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P2 전자배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P 오비탈은 뭐뭐뭐가 있죠? PXYZ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그 PXYZ의 에너지 준위를 요래 PX, PY, PZ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PXYZ끼리는 에너지가 어떻죠? 같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얘가 전자배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예를 들어 P2가 이렇게 전자배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럼 저 세 개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건? 맨 마지막 거. 세 번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the most stable. 아시겠죠? 예? 테이블이 안정. 안정화. 그래서 p 오비탈에 전자 두 개만 배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자 배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 세 개의 전자 배치의 어떤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세 개의 전자 배치의 의미. 전자의 위치. 이건 그 그냥 동등합니다.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PXYZ라고 했을 때 XY, 뭐 YZ, ZX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3차원 공간에서는 X축, Y축, Z축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구에서는 위아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위아래를 누가 정해줘? 중력. 중력이 정해주잖아요. 근데 우주로 나가버리면 위아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중력이 없으면 위아래가 없죠. 그러니까 중력이 사라져버리면 위아래도 없어지니까 XY, Z축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자 배치되는 거, 이렇게 전자 배치되는 거 에너지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P2 전자 배치에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쓰라고 하면 요거 세 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꼴리는 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다 답입니다.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뭐라고 부른다? 훈트룰이라고 한다. 됐죠?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올라와 있는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대응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서로 다름을 표현할 뿐이라고요. 이해 못했어요? 아 근데 적고 있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둘이가 서로 다르다만 알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 둘이가 다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누구에 대응되는지는 수학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다름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 뭐가 대응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아 근데 적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네. 오늘은 왜 적는 거예요? 그냥 원래 안 적잖아요. 그때 하나만 안 적었는데. 맨날 안 적었어. 네, 알았습니다. 자, 나 적었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야. 내가 목소리 없어. 자, 그 다음 3.3. 자, 우리말 번역은 싸움 원리입니다. 교재 한 장 넘기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3페이지에 등장해요. 123페이지. 순서대로 써는 건가? 자, 그래서 얘 그 싸움 원리인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Building up principle. 네, 좋아요. Yes. 빌딩 업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우프바우라고 해요. 이게 초기 양자역학이 어디서 주로 발전했어요? 초기 양자역학이. 예, 이제 초기 양자역학이 유럽, 특히 이제 독일권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뭐 플랑크 이런 사람도 독일 사람이란 말이에요. 뉴턴은 독일 사람이고요. 그 유대계 독일인이죠. 그다음에 뉴턴도요. 뉴턴이요? 뉴턴은 영국 사람입니다. 네. 뉴턴은 영국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도 독일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렇지. 오펜하이머도 그 독일계입니다. 허준이. 허준이요? 허준이. 뭐라고 하냐? 네? 뭐라고? 허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교수님. 허준이 교수. 그런 분이 계세요? 이번에 PhD 다 받았잖아요. PhD 다. 이번엔 아니지만. 그런가요? 근데 수학은 또 젬병이라서. 수학계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그 필드상이 그건 아는데 이제 아는데 내가 뭐 그쪽은 내가 좀 젬병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맞아요. 말하기가 홀컥하면 자랑스러워. 네. 그래서 어디는 어디 계신지 알아? 네, 그래요. 미국의 대학교에 교수님.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좋습니다. 오. 저는 스태프가 왜 옥스퍼드? 뭘? 안 된다. 응? 인디애나. 왜? 자, 어쨌건 봅시다. 그래서 싸움 원리라고 하는 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빌딩업, 그다음에 독일어로는 아우프바우라고. 그러니까 저게 초창기 저 독일 사람들이 저쪽 업적이 많아서 저런 용어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 때는 그 학교에서 아우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배웠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요즘 점점 이제 미국 추세로 다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다 요즘 영어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거를 번역할 때도 이게 옛날엔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축조라고 번역했어요. 축조 원리. 축조 원리. 축자가 무슨 뜻이에요? 축. 쌓는다. 조가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쌓아 만들다라는 한자 말을 축조 이렇게 써가지고 축조 원리 이렇게 번역까지 했어요. 근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싸움 원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시연 벌써 자는 거예요? 아니요. 모두가 맞다고 시연이. 시연 힘내주세요, 그죠? 아니 안 잤. 아니 다 맞다. 안 잤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전 다 맞다고. 힘내주세요. 네, 아니 뭐 안 잤을 수도 있고 잤을 수도 있고 그럼 뭐 중요합니까? 네, 그래요? 힘내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순간 멍했겠죠. 뭐라고요? 그 무슨 아이 참네 이 사람들 진짜. 참네.
어? 안돼. 그럼 엄마 줄까? 어? 지렁이 소년. 엄마 디열창이 그냥. 아이고 참네. 이거 뒤집어. 알겠습니다. 아유 좋아 좋아. 디열창이 그냥 이거 봤다. 아유. 일체 그냥 한두 용도 아니야. 응? 왜? 그냥. 자 됐다. 항상 펼치가 나오는 그녀. 아 왜 또? 지안이 썸녀가 생겼어요. 자기는요? 자기는 도현이도 생겼어요. 누가 생겼어? 생겼어요? 그럼 옛날 그 여자친구는요? 아니 사귀고 있는 중.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돼요? 아메리칸 스타일.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진짜로?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런가요? 잠깐. It's my mistake. 이러면 안 되는 26분인데 26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현이가 현 여자친구가 있으나 새로운 썸녀가 생겼다 이거죠? 네. 오 대단한데요? 이제 같은 층이다. 그럼 이 사실을 기존 여자친구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는데요. 아 모를 수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안이 네. 썸녀가. 좋아요. 자 어쨌건 그럼 이제 싸움 원리 뭐냐? 얘는 이거예요. 몇 분이야? 아이고 참네. 얘는 안 올리면 안 될까요? 응? 유튜브에 이거만 안 올리면 안 될까요? 봅시다. 자 얘는 이겁니다. 그 기존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대소. 즉 어떤 오비탈이 더 안정한지 어떤 오비탈이 더 불안정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에너지 대소 관계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대소에 대한 계산을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합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에너지가 뭔 말이에요? 에너지 상태가 더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아, 그걸 실제로 숫자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더 큰 게 안정한 거예요? 네, 아니죠. 더 작은 게. 에너지는 더 작은 걸 안정하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면이고 여기가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아, 여기 위치 에너지가 더 작아요. 여기 위치 에너지가 더 작아요. 선생님 처음 봤죠?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작잖아요. 네. 이럴 때도 안정하다고요. 이럴 때도 안정하다고요. 이럴 때. 이럴 때도 안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더 작을수록 안정하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역시 작을수록 더 안정하다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관련된 조금 더 정성적으로 중요한 어떤 접근도 있지만 우선 그냥 에너지 상태는 작을수록 안정하다. 도현 알겠니?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에너지 대소에 대한 계산 결과가 있겠죠. 계산 결과. 근데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하여튼 방법이 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인정. 이따 하여튼 계산했다고 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했다고 치고 그 에너지 대소에 대한 계산 결과를 얘는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이요? 네, 외우는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외우는 방법 중에 뭐 극하나마 아러천리 준합수구 수분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 따기. 예,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20세기 초반 물리학자들이 학생들한테 외우게 시키려고 만든 방법이 바로 싸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싸움 원리는 무슨 거대한 물리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겠어요? 그냥 테크닉이겠어요? 그냥 테크닉입니다. 그죠? 네. 그냥 테크닉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무슨 말 되겠죠?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수엘 리벨 무단 질산 버섯. 뭐 그런 것처럼요. 뭔가를 그냥 외우는 테크닉인 거지 저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물을 필요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외워 놓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죠? 아 진짜 이 사람들.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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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가 삐졌어. 또 이한이한테 또 무슨 또 폐악질 한 거야? 어? 어이씨. 또 이한이한테 무슨 폐악질 한 거예요? 네, 수업 진행하세요. 아 진짜. 때렸어요.
도현, 빨리 앞으로 보자. 아 쌤, 또. 이한이가 그럴만 했겠죠. 선생님 긁어서 와. 벌써 그래 까지가 된다고. 정말 아니 쌤, 햄버거 사잖아요. 알았어, 사줄게 이따가. 사줄게. 아니 그럼 마음서지 쌓이고. 어? 마음서지 쌓이고. 어반 브레이스에 마음서지 있거든. 오만 브리트 없는데. 오, 아, 그럼 그건 어디서 살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와야죠. 그럼 뭐 한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미니멈. 그러면 배달의 민족. 난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쌤 배달 음식 한 번도 안 시켜봤나요? 네, 난 안 시켜요. 김희한한테 어? 계좌가 돈 보내면 어. 김희한이 나 그냥 아직 하는데. 아 그래? 아니 아니, 난 근데 사주는 건 관계가 없는데, 나 사주는 건 관계가 오케이, 없는데 역시 그거를 선생님. 그걸 시키면은 그 30분 네, 동안 뭘 특별하게 할 거야? 던전 드래곤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지? 아 던전 드래곤 수수료 안 받는다고요. 수수료가 얼마인지 선생님 안 밝혔다요. 그러니까 던전 드래곤 그냥 바로 준다고요. 쌤 제가 사서. 100만. 수수료 100만 원이 안 받고. 자, 봅시다. 네. 게임 가격이 게임 가격보다 더 커버리면. 쌤 그럼 쌤한테 보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하여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대신 오케이. 대신 근처에서 빨리 살 수 있는 거. 땡 포인트다. 자, 이거 알겠죠? 자, 지운다. 네. 지운다. 땡 자, 포인트다. 형아 왜 때려? 아, 야, 시민이 너무 위험한 발언 너무 하고 있다. 아니 부실 않아. 아까 김태희가 이거 혼낸다고. 애 때렸다 이거.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자, 쓸 때 이렇게 씁니다. 1s. 자, 이게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오비탈이죠. 네. 그 다음이 뭐예요? 2s고요. 그리고 주황자수가 2일 때는 무슨 오비탈도 나타날 수 있죠? 2p. 그 다음 주황자수 3일 때는 3s, 그 다음 3p, 그 다음 3d가 있고요. 그 다음 4s, 4p, 4d, 그 다음 4f.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합니다. 충분하긴 하는데 그냥 좀 더 적어 보면 크리톤까지 나온대요. 5주기. 자 보세요. 5주기를 보면 OS 다음에 뭐가 존재하죠? 오피. OP, 그 다음 OD, 그 다음 OF, 그 다음 OG. 아시겠죠? 그 다음 6S, 그 다음 6P, 그 다음 6P, 6D, 6F, 6G, 그 다음 6H. 그 사실은 D 이후에는 알파벳 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 F, G, H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7S에 7P. 이 정도만 쓰면 차고 넘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우주에 원소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140개. 전 우주의 원소가 11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18번이 오간해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110여 개 정도의 전자만 채우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다전자 원자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렇게 사실은 주기율표가 7주기까지 있기 때문에 저 7S까지만 설명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소의 전자 배치가 저 안에서 다 설명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전자 배치가 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대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위부터 대각선을 그리면 맨 처음 채워진 오비탈은 1s가 먼저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2s가 채워지고 2p, 3s가 채워지고 3p, 4s, 3d, 4p, 5s 4d, 5p, 6s 그 다음에 4f, 5d, 6p, 7s 이렇게 전자 배치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OF, OG, 6D, 6F, 6G, 6H는 이런 오비탈들이 있어요. 이런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하지 못해요. 있어요. 존재할 수는 있죠.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이프 한 다음에
자, 그다음 하나만 더 그릴게요. 하나, 여기 이렇게 7P까지. 자, 이렇게 딱 하면 이때 여기에서 G, 6F, 6G, 6H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사실 주기율표상에서 얘네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애들은 넣을 수는 있으나 실제 전자 배치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최대로 많이 가봐야 여기까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자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더 안정한 오비탈부터 먼저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또 둘이 또 왜 그래요? 또 왜 그래? 자, 봅시다. 자, 저거 아시겠죠? 또 저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전자 배치를 매우 다 여러 번 해 보면 사실은 이게 다 외워져요. 나중에 막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초보 때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연습장표에 써두고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면서 2P단 뭐였더라? 3S, 3S단 뭐였더라? 3P 이런 식으로 사실은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거를 좀 반복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그 외워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상관이 없는데 초반에는 저렇게 그려서 저 순서를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만 실제로 해볼 수 있으면 이번 시험에서는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학교 교재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학교 교재 몇 페이지요? 10페이지 여기 여러분 학교 교재 여기 오케이. 여기 요거 이쪽 원자 오비탈에 뭐야? 원자 오비탈인가 아닌데 뭐야? 아, 현대적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의 10페이지. 여러분 학교 교재 설마 요거 맞나? 현대적 그거. 예. 현대적 원자 모델의 거기. 여기. 그다음 여기 오케이 됐어. 야, 오늘 그래도 학교 교재는 안 빼먹고 다 가져왔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정신없어. 예? 칭찬했잖아요. 어떻게요? 그냥 팩트만 말하고 칭찬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칭찬이었어요. 네? 그게 칭찬이었어요. 네. 진짜. 자, 봅시다. 시연 왜 이렇게 힘없는 표정이에요? 네? 힘이 없는 표정이에요. 오랜만에 운동을 해가지고 힘이 빠졌나 봐요. 아, 그래요? 무슨 운동했는데요? 농구요. 농구요? 농구는 재밌겠어요? 네. 아니요, 그래요? 재미없어요. 야. 왜요? 좀 넣었잖아. 왜 재미가 없어요? 3점 미안해. 3점이나 넣었다고요? 네, 3점씩 넣고. 아니지. 3점은 3개 중이에요. 아니 3점씩 넣기 되게 어려운데? 3점 넣기 되게 어렵잖아요. 오늘 운수 잘 터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야기는 그냥 3점 아니, 그냥 시간인데 오늘 한 2점을 10개 넣어서 1개를 넣었어요. 그래요? 골밑. 야. 여기야. 근데 이야기가 저는 3점 잘 넣어요. 그래요? 저희 뭐 경기 때 한 5개씩 넣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대단한데요? 저는 넣어요. 자, 그래서 거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스칸디움, 바나디움, 크로미움, 구리, 아연의 전자배치를 쓰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네. 자,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혹시 이 전자배치 학교에서 했어요? 연습만 해봐라 하고. 스칸디움, 바나디움, 크로미움, 구리, 아연 하셨는데. 그래요? 하셨는데. 오늘 못 아. 시험 칠 때는 근데 원자번호 몇 번인지 주어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를 자, 여러분 조용 보세요.
이게 잠깐만 하나 얘기하려면 스칸디움 같은 경우는 21번이거든요. 21번. 21번인데 얘 전자배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s2, 2s2, 2p6, 3s2, 3p6. 자, 여기까지 하면 전자 몇 개예요? 여기까지 하면 전자 몇 개? 18개잖아요. 사실 이렇게 외운다고요, 나는. 이게 외운다고. 왜냐하면 봐봐요. 처음에 1s죠. 네. 2s, 2p, 3s, 3p, 3s, 4s 이렇게 되죠. 그러면 1s, 2s, 2p, 3s, 3p. 1s, 2s, 2p, 3s, 3p.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거기에 전자가 채워질 텐데 s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져요? 2개. p오비탈은 6개요. 6개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p오비탈은 몇 개가 있으니까? 2개요. 3개가 있으니까.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2개. 2개씩. 3 곱하기 2 하면 6이겠죠. 그럼 T는 몇 그러면 개예요? 2, 2, 6, 2, 6 하면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8이요. 18개잖아요. 그러면 21번이니까 몇 개를 더 채워야 돼요? 좀이 3개를 더 채워야 되는데 그 3개를 3p 오비탈 다음에 전자가 어디 채워져요? 3p 오비탈 다음에 4s에 채워지죠. 4s 다음에 어디 채워져요? 3d에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위에 거. 학교에서 뭐로 배웠어요? 위에 끼는 거요. 위에 거로 배웠어요? 두 번째 거 쓸 수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맞고 이게 좀 틀린 건데 근데 한국에서는 틀린 것도 막 가리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 하이타임에서 저렇게 그래서 하이탑 틀려서 그래요. 오? 네, 근데 왜 D가 없어요? 예? 저걸 하면 D가 3이잖아.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고 이게 조금 틀렸다기보다는 약간 오류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내교재 있죠? 내교재 찾았어요? 내교재에 128페이지 내교재 128페이지 오세요. 내교재 128페이지 찾았어요? 네. 내교재 128페이지에 거기 21번 스칸디움 보이죠? 네. 21번 스칸디움 보이시면 3D1 4S2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맞다고. 근데 왜 맞지? 근데 이게 왜 맞다고 할수 있냐면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이 자료 아래쪽에 보시면 주석에 달려 있죠. 네.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두 번째 줄에 NBS라고 찾았어요. NBS. 네. 그 NBS가 어디냐면 내셔널 브루 오브 스탠다드예요. 국립표준청. 오? 알겠죠? 그럼 여기서 국립은 어느 나라 국립이겠어요? 미국. 무슨 말 했어요? 네. 저런 거 어떻게 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겠죠? 네. 있는데 학교에서 했냐고.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그냥 틀린 걸로 갑시다. 알겠죠? 근데 네. 그냥 두 개는 건가? 응. 크로미움이랑 뭐는 특이하다. 뭐라고요? 크로미움이랑 예,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동안 같아. 근데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 근데 싸움 올리면 예,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려면 좀 더 배워야 되거든요.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선생님은 좀 더 안 배웠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슬쩍 말씀드리면 4S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맞아요. 4S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4S가 전자가 2개밖에 안 채워지죠. 네.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전자는 d 오비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S의 전자가 들어가고 3D에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자마자 에너지 준위가 뒤바뀌어요. 그래서 전자는 4S에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D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 오히려 4S가 불안정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4S에 먼저 전자 배치가 되는 건 맞는데 3D에 전자 배치가 되면 4S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꽉 채워져 있을 땐 저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3D에 전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번의 칼슘은 1s2, 2s2, 2p6, 3s2, 3p6, 4s2가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그리고 19번에는 칼륨이겠죠. 그럼 1s2, 2s2, 2p6, 3s2, 3p6, 4s1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맞는데 3D가 아니라 어디에 먼저 채워져요? S 먼저 채워지죠. S 먼저 채워지는데 그게 D 오비탈에 그 다음 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S 오비탈이 불안정해져서 오른쪽에 써야 된다고요. 와, 알겠죠? 좀 어렵다. 그래서 S가 안정해지는 이유는 무슨 효과가 있다고 했죠? S 오비탈에? 침투 효과. 침투 효과가 있다고 했죠. 침투 효과가 있어서 S 오비탈이 안정한 건데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 D 오비탈이 4S보다 핵 가까이 더 있어요. 핵 가까이 더 있기 때문에 D 오비탈의 전자가 4S 오비탈의 가림 효과를 작용시켜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약화돼요. 그래서 S 오비탈이 안정한 건 침투 효과인데 3D 오비탈이 가림 효과 때문에 S 오비탈가 불안정해져서 에너지가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S를 뒤쪽에 넣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쓰는 게 하이탑책이고 중달책이에요. 그래서 하이탑책 중달책에만 이렇게 돼 있고 제대로 된 전문서적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교사는 이렇게 했겠죠. 보통 고등학교 교사들은 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하이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아, 몰랐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자배치를 할 텐데 거기 뭐를 써볼 거냐면 129페이지 보세요. 129페이지. 129페이지. 내 교재 129페이지. 내 교재 129페이지. 찾았어요? 내 교재 129페이지. 거기 뻥 비워져 있고 칸만 뻥 띄워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기율표야. 이게 주기율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자, 이 주기율표가 뭐냐?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운다. 자, 이거로부터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울게요. 전자배치 주기율표. 네, 지운다.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왜요? 그래요. 네. 태양이가 쓰는 카메라 찍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 한번 해볼 거냐면 거기 129페이지 거기 주기율표 채우는 거 있죠? 네. 그거부터 좀 해볼게요. 오, 전이금 소개된다. 그렇지. 예? 뭐라고요? 470 몇 뭐라고요? 400 아니 네. 왜? 이거 다 엄마 전화 왜 했어? 아니 저녁 시간이 이거 그래서 그래? 왜? 안 나와요. 그냥 끊었어? 저녁 시간에 뭐해다 너? 아니 그냥 저녁 시간에서 뭐 아니 엄마 여기 뭐 가방 내려다 오면 그냥 내려다 가방 놔둬가지고 내려놨어. 470이었어. 원래 500인데 그거 30만 원. 교육청에서 할인. 자, 거기 잘 보세요. 이게 술 쳤다요. 아니 이게 술 쳤다요. 힘들다. 경제야. 다시 인정. 시원아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인정. 지금 자리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인정. 시간에 실제로 싸움을 이기지도 못한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쓴데? 자기 맛에. 이기다. 준우 등이었고 시간이 그냥 살면서 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시간 중이었는데. 맞지? 아 근데 웃기긴 해. 세금 잘 세금. 빈치콜. 아. 친구가 있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아니 창이야 그 중상이가 이런. 아니 애초에 주사위 참가에 주사위 있으면
그러니까 재원이 얘는 그 정도의 체급이 아니다. 이거. 약간 우레탄이 전문가. 누가? 무빙이요. 진짜? 전공자로. 쌤이 맨날 아니 전공자라고 걔는 그래 애초에 전공자 아니어도 보니까 그 리치가 그냥 동현이만. 건도면 아니 건너면 이길 수 있어. 아니 건너면 체급이 없다요. 아니 접근하기 전에 여기 팔 뻗으면 이미 아 한다. 아니 걔가 혹시 들었어? 응? 혹시 들었어? 잘하나? 잘하지 야 2년 배웠대. 자세가 건이 약하지. 개소리야 2년 배웠는데. 지한이 뭐 자 봅시다. 많이 했을 거야. 자 얘들아 그거 보세요. 조용 조용 조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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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자 거기 내가 그 129페이지에 뻥 비워놓은 거 있죠. 네. 여기 칸 하나하나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부터 저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주기율표 어떻게 구성된 건지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우선 여기 잘 보시면 맨 처음은 여기가 두 칸일 거예요, 그죠? 네. 두 칸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칸일까요? 8칸. 두 번째 단락은 몇 칸일까요? 여기는 빨리 세봐요. 몇 칸이에요? 14칸이요. 14칸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8칸. 9칸. 그 다음은 10칸이죠. 그 다음은 6칸. 6칸인 거 알겠어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 14, 16 2, 14, 16이 뭘까요? 2를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니 2를 2로 나누면 1, 14를 2로 나누면 7, 10은 5, 6은 3. 뭔가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그거 P, 어. E, F.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PDF 봐요. 이 두 칸 있는 쪽은 어디냐면 S 블록이라고 해요. S 블록 알겠죠? 그다음 여기 6칸 있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P 블록이라고 해요. 이건 처음 알아. 알겠죠? 네. 그다음에 14칸은 그럼 무슨 블록이겠어요? 14칸은 F 블록이에요. 그다음에 10칸은 무슨 블록이겠어요? D 블록이에요. 자, 왜냐하면 p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한 개당 2개, 3개에서 6개. 그래서 p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가잖아요. 네. 그 6개까지 들어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d 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요? 10개요. 10개 들어가죠. 10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슨 말 되겠어요? 네. F 블록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 F 오비탈에는 14개요. F 오비탈은 7개니까 곱하기 하면 14개까지 들어가죠. 그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14칸이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원자 번호 제일 작은 게 누구야? S. 수소지, 수소. 네. 자, 그러면 수소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수소 전자 배치. ES. 수소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ES. 수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원 S 1이잖아요. 그죠? 네. 1S1이잖아. 네. 그다음 2번 누구죠? 2번? 힐륨. 2번은 힐륨이죠. 네. 그럼 힐륨 전자 배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S 2 알겠죠? 네. 2. 자, 그러면 그다음 수소 그다음 S 오비탈에 전자 채워져요, 못 채워져요? 못 채워지죠. 그럼 3번 원소는 누구야? 3번 원소. 리튬. 3번 원소는 리튬이잖아. 네. 그럼 리튬 원소는 여기서 전자 하나를 더 채우면 되는 거지. 네. 여기 하나 전자 더 채우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2 S 1 이렇게 되겠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배치만 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4번은 누구야? 베릴륨. 베릴륨이지. 베릴륨 전자배치는 어떻게 되겠어? ES2. 2S2가 되겠지. 맞아요? 네. 이해했죠? 네. 그리고 5번 원자 누구야? 5번 원자. 붕소. 5번 원자. 붕소지. 네. 아,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 붕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 붕소 전자 배치는 EP 2 아 ES S2 2 P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6번 누구야? 탄소. 탄소. 그럼 얘는 2 쓰고 SP의 전자 배치가 2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저 뒤쪽엔 누구하고 누구야? 7번 누구야? 플로린. 7번 아니 9번 플로린 10번 누구야? 네온. 니온이지? 그럼 얘네는 전자 배치가 2에서 SP라고 할 때 2, 5, 2, 6 맞아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원자 몇 번까지? 10번까지 채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가로줄에는 주양자 수가 뭐만 들어와요? 첫 번째 주양자 수에는 주양자 수가 1인 애들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 얘를 이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줄에는 주양자 수가 뭐인 것만 배치돼요? 이건. 주양자 수가 2인 것만 배치되죠. 그래서 얘를 2주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때 여기에 최외곽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여긴 최외곽 전자 개수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이기 때문에 요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겠어요? 2개. 두 개일 테니까 여기는 2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쪽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요. 3개죠. 그래서 3족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13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죠? 그 다음 탄소 같은 경우도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요. 4개죠? 그럼 2 더하기 2 하면 4개니까 여기를 몇 족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4족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14족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 각각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7개, 8개죠. 7개, 8개여서 얘를 7족, 8족에서 17족, 18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10번까지 전자 배치를 해봤어요. 힐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원래는 S블락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힐륨의 물리학적인 전자 배치는 이 위치가 맞는데 힐륨에 대한 화학적인 분석을 하면 성격이 누구랑 유사하다? 18쪽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한 걸 나중에 화학자들이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원래 전자 배치는 힐륨이 저렇게 S블록에 들어가야 할 것을 화학자들이 화학 반응성을 고려해서 편의상 18쪽으로 이사를 시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주기도 해볼까요? 3주기? 자, 3주기에 누가 시작되냐면 자, 11번이 시작되겠죠? 그럼 11번이니까 여기 어떻게 될 거냐면 2가 아니고 3 S
3s1 맞나요? 네. 그 다음 3s2 됐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그러면 뭐 3s1인 거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나트륨. 이 자리에 소디움 오는 거죠? 네. 원자번호는 몇 번이고요? 1번. 11번이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보시다시피 3 S 3 P 한 다음에 전자 배치가 1. S2 P1이 되겠죠. 네. 얘 누구겠어요? 알루미늄. 13번에 얼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13번에. 그리고 쭉쭉쭉 지나가서 이 자리에는 이제 3S 3P 한 다음에 전자 배치가 몇 개겠어요? 26. 역시나 2, 6일 거고요. 걔가 누구예요? 18번에 알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18번까지 얘들은 여기 보시면 최외곽 오비탈의 주행자수가 다 뭐가 돼요? 3주기가 되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얘네들은 세 번째 가로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 다음 몇 번이에요? 9번이요. 19번이죠. 19번 누구예요? 헬륨. 포타슘이죠? 네. 그러면 아까 3p 오비탈까지 전자 배치된 다음 그 다음 누가 전자 배치돼요? 4S. 4s가 되죠. 그럼 여기서 드디어 무슨 전자 배치가 나타나냐면 4s 1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다음도 20번 칼슘인데 누구겠어요? 4s 2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4s2겠죠. 네. 그러면 21번에 누구예요? 21번이? 스칸듐. 이게 드디어 스칸듐이에요. 그러면 스칸듐은 자 이때부터 잘 봐요. 이때부터 이상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잘 봐. 네. 4s2죠. 네. 그 다음 하나의 전자를 어디에 채워야 되겠어요? 그 다음 전자를 바로 3 다른 색을 써야 되겠다. 얘를 3D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야 된다고요. 맞죠? 맞죠? 네. 맞죠? 그런 식으로 d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져요? 10개. 10개까지 채워지니까 이 10칸에 4S2 3D2 뚜두두 해서 4S2 3D 뭐까지? 10까지 채워질 거라고요. 왜냐면 10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21번이 스칸듐이고 그럼 얘는 몇 번이겠어요? 10개까지 채워졌으니까 21번부터 10칸이면 뭐예요? 30번이잖아요. 30번이 누구? 아연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3D의 전자 배치가 되면 3D가 더 불안정하다고 그랬어요? 4S가 더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4S가 더 불안정하다고 했죠. 4S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3D하고 4S 중 누가 최외곽 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최외곽이요. 최외곽 오비탈. 4S요. 4S가 최외곽 오비탈이죠. 그러면 최외곽 오비탈의 주형자 수는 4예요, 3이에요? 4요. 4죠. 그래서 4주기에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오비탈 전자 배치를 쓸 때 왼쪽에 쓸수록 안정한 거예요? 오른쪽에 쓸수록 안정한 거예요? 왼쪽이요. 왼쪽에 쓸수록 안정하고 오른쪽에 쓸수록 불안정한 거잖아요. 네. 얘를 4주기에 넣었다는 얘기는 3D가 안정하다는 얘기, 3D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4S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4S가 더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정한 4주기의 최외곽 오비탈인 4S 오비탈이 최외곽 오비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4주기에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뒤집어 쓰는 게 맞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시원 이해 안 되죠? 약간 자, 잘 봐요. QS는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다시 한번 봐봐요. 한디가 열려. 봐봐요, 봐요. 예를 들면, 그래. 11번 NA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11개죠? 그럼 1S2, 2S2, 2P6, 3S2, 3P6, 하면 3S1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자, 이리 갈수록 더 안정한 거예요? 어디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예요? 왼쪽이. 왼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최애각 오비탈이 어디예요? 3S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디움을 몇 주기에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이해했죠? 네. 그럼 21번 스칸디움은 1S2, 2S2, 2P6, 3S2, 3P6, 4S2, 3D1 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쓰면 이리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죠. 맞아요? 이리로 갈수록 더 불안정한 거죠. 그럼 이때는 최애각 오비탈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최애각 오비탈이 뭐가 돼야 되냐고. 3D1.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제일 불안하면 얘는 몇 주기에 써야 돼요? 아 3주기요. 3주기에 써야 되는데 4주기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아. 틀린 거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인류 문화의 정수예요. 5천년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게 주기율표예요. 왜냐하면 주기율표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았으면 완성되지 않는 녀석이에요. 양자 물리학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인류 문화 5천년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 문화 5천년의 지혜에 따르면 스캔듐은 3주기 원소예요, 4주기 원소예요. 4주기 원소라고는 라는 뜻은 최외각 오비탈이 3D가 돼야 돼요, 4S가 돼야 돼요. 4S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 전자배치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3D1, 4S2라고 쓰는 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알겠어요? 맞는데 이 차이를 모르는 고등학교 교사들은 그냥 4S2, 3D1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그냥 틀린 거로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뒤집어 써야 되는데 어쨌건 4S2가 그냥 최외각 오비탈이다.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다. 라고 기억을 하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자, 아니면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쓴 다음에 이제 네. 이게 맞다는 걸 증명해서 다른 친구들 모두를 다 틀리게 하는 거. 저번에 속도로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잖아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게 될 테니까 그거 뭐 굳이 그렇게 힘 빼지 마세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친구들 에이스를 기회인데.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문헌도 많아요. 문헌도 뭐 사실 옥스토비 책에도 다 내가 말한 대로 돼 있거든요. 옥스토비 간단한 일반학적인 옥스토비 책만 봐도 내가 얘기한 대로 돼 있고 뭐 내가 얘기한 문헌대로 천지백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두 책 하이탑하고 준달만 이렇게 틀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4S와 3D 중 누가 더 불안정하다? 이게 최각 오비탈이고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몇 주기에 배치시키는 거야? 4주기에 배치시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럼 드디어 4S2, 3D까지 채워지면 그 다음 여기는 전자배치가 어디 채워질 수밖에 없겠어요? 3D10 그 다음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어디예요? 4P죠? 4P 3D까지 다 채워지면 그 다음 4P예요. 그럼 4P 전자배치는 어디까지 전자배치가 되죠? 4P1에서 4P P6까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그게 누굴 거냐? 자, 31번에 누구예요? 31번에 갈륨이란 녀석입니다. 갈륨. 알겠죠?
그다음 얘는 몇 번이겠어요? 제논. 얘는 얘는 이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 36번의 진혼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원래 진혼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쉬는 시간 안 하나요? 지금 몇 시야? 이거 많이 됐어.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은 한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드디어. 너무 많이 찍었잖아. 도윤이가